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주의 주체를 찾는 문제입니다. 아주 쉬워요. 조금만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사주는 사주 8자 8글자로 이어져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게 요 맨 외줄이 천간, 그죠? 요 밑에 있는 게 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연, 월, 일, 시, 네 기둥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월지입니다. 이 월지에 무엇을 깔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사주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자, 내 부모님과 똑같은 역할을 해줘요. 이 월지는. 요것을 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일주라고 하는데, 일주 중에서 요 위에 게 천간의 말, 일간. 자, 요 밑에 게 일지. 그죠? 그래서 합해서 일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연주가 되겠죠. 요것은 월주가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월지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지를 무엇으로 타고난 일간이냐에 따라 내 사주가 격이 달라지고 구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몇 월에 태어났나요? 여러분이 태어난 월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음력으로, 예를 들어서 음력으로 1월에 태어났으면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2월에 태어났으면 묘월에 태어났다. 여기가 이렇게 바꿔지겠죠. 근데 이분은 갑자월에 태어났습니다. 갑자월에 태어난 무토일간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천간의 십간로는 또 각각의 간지에 따라,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따라 이렇게 무토일간의 특성을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월지에 어떤 일간을 타고났는가 자기 사주를 뽑아서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아주 쉬워요. 인터넷에 만세력 쳐서 거기다가 자기 생년월일시만 정확하게 음력이면 음력, 양력이면 양력, 태어난 시간까지 딱 치면 이런 사주의 만세력이 뜹니다. 다시 한번 여기 어떤 월지에 태어난 어떤 일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 사주가 정해진다는 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우리 꼬마의 손바닥을 빌려서 이렇게 지지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왼손바닥을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거기서 자, 자기는 어떤 지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12지지를 잘 알려드렸고 보셨죠? 근데 그거 외우는 게 쉬워 보여요. 그죠? 쉬워 보이는데 어떻게 놓고 외우면 쉬운지 더 빨리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을 쫙 폈을 때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 이 첫째 마디 있죠. 거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가락으로 고개를 딱 짚는 거예요. 한번 짚어보실게요. 오른손가락을 펼쳐서 데려다가 딱 여기다 딱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지지를 구성을 갖고 외워보도록 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12지지는 분명 이렇게 자축인묘진사 오미신유술해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계절을 따질 때는 조금 달라져요. 음력으로 자 1월 처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음력으로 1월이에요. 그럼 양력으로 하면 우린 주로 음력 1월이면 양력으로 하면 2월 정도가 대부분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월은 인, 2월은 묘, 3월은 진, 4월은 사, 5월은 오, 6월은 미, 7월은 신, 8월은 유, 9월은 술, 10월은 해, 11월은 자, 12월은 축입니다. 동짓날이 있는 그 동짓달도 역시 자월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1월, 2월부터 하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런 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1, 2, 3월은 이렇게 1, 2, 3월은 봄의 기운이라고 하고요. 사오미는 여름의 기운이라고 하고요. 신유술은 가을의 기운이라고 하고요. 해자축은 겨울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어떤 구성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보니까 정확하게 네모칸이 딱 보이지 않지만 자, 지금 1월부터 다시 가는 방법을 손바닥을 말고 네모칸에다 놓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손바닥 모양 그 마디수를 통해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죠? 둘, 셋, 네 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1월에는 두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그러면 자는 네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였고요. 축은 세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였어요. 이는 요 두 번째 손가락의 첫째 마디부터 시작해서 인, 묘, 진 이렇게 손가락의 마디별로 따라 올라갔어요. 사가 손끝이겠죠. 오가 세 번째 손가락 끝, 미가 네 번째 손가락 끝이 되는 거예요. 손톱 있는 부분이요. 그러면 인묘지는 이렇게 방국이라고 하거든요. 계절의 합, 봄에 같이 묶이는 한 쌍인 거예요. 사오미는 여름의 계절을 함께 공유하는 또 한 쌍인 거예요. 신유술은 가을의 계절을 함께하는 한 쌍이고 해자축은 겨울의 계절을 함께하는 한 쌍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인묘진 목국이라고 해요. 나무 목자 있죠. 목국 이렇게. 자, 목의 계절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봄을 상징하는. 사오미는 화국, 여름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유술은 금국, 가을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자축은 수국, 겨울의 계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주 기억나시죠? 이분은 자월에 태어났어요. 어떤 주체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월, 아까 손가락 기억나시나요? 수국을 가진 분이세요. 자, 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사주의 거의 50% 이상을 월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지와 월간이 굉장히 중요한, 월지와 일간이 아주 중요한 자기만의 본체, 주체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선생님, 이 월지만 잘 보고 일간만 잘 보면 되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월지와 일간만으로도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자신의 본체라면 그 주변 인물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나요? 우리 모두는 사회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에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삽니다. 그때 나만의 주체를 가지고 이웃한 것들이 나를 생해주거나 나와 어떤 관련을 맺으면서 사는가, 그것을 보는 게 사주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자, 나의 주체는 무엇인가? 아, 나는 어떤 월에 태어난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는 수국의 사람이에요. 수국의 사람의 특성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자, 묘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묘월에 태어난 사람은 목국을 가졌을 거고, 어떤 사람은 4월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4월에 태어난 사람은 화국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월에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금국을 가졌을 거고요. 그죠? 금의 유체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은 수국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목국, 어떤 사람은 화국, 어떤 사람은 금국에 따라 자기의 성향이 달라지더라. 이것을 사주의 오행을 통해서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이 사주학인 거죠. 여러분들이 몇 월에 태어난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자신의 기본 성향, 타고난 본성 있죠. 그 기본 성향 약 40% 정도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거는 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상황 30%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타고난 지역이나 뭐 자기만의 부모님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사주의 요체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해요. 감사합니다.